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월 7일 오후 2시 반이 넘었는데요.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이준석 윤리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전문가들 언론의 분석을 보면 다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지 간에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경징계가 내려지면 내려지는 대로 대표직은 유지하겠지만은 내용은 심각하다. 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윤리까지 몰아붙였느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윤핵관들이 있다. 그래서 윤핵관이 대포차 같은 역할을 해 그런 정치를 해서 나를 이렇게 윤리위로 밀어붙였는데, 이래서 이제 대대적인 이준석 대표의 이 반론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울 것이고, 그리고 중징계가 딱 내려지면 이거 봐라, 이렇게 이 죄가 컸다. 이런 이준석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진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대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이준석이다. 이렇게 해서요, 또 이준석에 대한 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당 내용은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징계를 내리든지 간에, 특히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이제 법률 대응으로 가면 거기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내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체 SNS 활동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요, 오늘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에는 전혀 이 7억 각서 써준 것이 말하자면 이 회유하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써준 것이 아니다. 호의적으로 써준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든 제보자든 누구한테도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하느냐? 항명성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당무와는 거리를 둔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번 윤리의 심의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의 입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7월 4, 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요, 사퇴하라 라는 응답이 높아요. 33.8. 아니다, 당 대표 자리를 지켜라, 이게 23.3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20.7.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17.8. 여기서 보듯이요, 당 대표가 먼저 물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33.8%. 자, 그러면 지금 33.8대 대표적 수행하라, 이게 23.3이고, 그리고 이제 윤리의 결정을 따라라, 이게 20.7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 받아라, 경찰 수사를 기다려라, 이게 17.8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33, 23, 20, 17 하면요, 33과 23 차이가 한 10%고 나머지는 거의 3% 차이예요. 3%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 범위 안에 거의 근접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당 내분 상황이 심각하고 갈기갈기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그만둬라, 징계를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게 54%고, 그 다음에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는 사퇴하는 것은, 사퇴해서는 안 된다, 사퇴 반대가 한 18%, 이렇게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 응답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를 보면 비슷비슷한 결과가 3개가 나왔고, 대신에 사퇴를 하라, 이 의견이 한 10여 % 정도 앞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든 일단 사퇴 여론이 우세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딱 국한시켜서 물어보니까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요, 이준석 대표가 그만둬야 한다, 이게 31%로 가장 높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8.8%,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43.2%. 그러니까요, 진보적인 색깔이 강할수록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라, 이게 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40대의 경우에는요, 물러나라, 이게 39.4%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반적인 여론의 큰 흐름은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언론도 비슷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이 운명은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경고로 그치는 경징계가 있어요. 경고로 그치는 경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징계가 있는데, 하나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중징계, 다른 하나의 중징계는 근거가 확실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중징계, 그 다음에는요, 4번째는 징계가 없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주시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거, 이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이게 이번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고 수준의 낮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준석 대표의 판정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고만 받더라도 이준석 대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경고를 받으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튀는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자중하라, 이런 또 공격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징계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금 별도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행동 반경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근거가 이제 윤리위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가 상당한 수준의 나름대로의 근거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우선 김철근 이 정무실장의 소명을 일단 한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요. 그리고 어제는 김소연 변호사가 여러 증거물들을, 즉 김성진 대표가 밝힌 증거물들을 전부 이제 윤리위에 배포를 했어요. 전달을.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2주씩이나 늦춰가면서까지 한 걸 보면 상당한 이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없는 이 불확실한 중징계, 이 중앙일보에서 내용하는데 이 가설적으로 추정한 이 경우의 수는요,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거를 나름대로는 가지고서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중징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번째는 징계가 없다, 징계 사유가 없다, 이 소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경우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요, 수사 결과를 출시하려면은 2주씩이나 늦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김철근 정무실장 소명한 걸로 끝내버리지. 자, 2주씩이나 늦춰서 오늘 다시 열고 또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겠다는 얘기는요, 수사 결과를 출시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양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대하지는 말아라. 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됐든 조치를 내리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게 저의 판단인데, 일단은 저는 중징계 쪽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쭉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선 이준석 대표가의 생각을 보면 과연 이 받아들이겠느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미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성상납 받지도 않았고, 안 받았으니까 인멸할, 없애버릴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랬으니까 품위유지 위반도 없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시종일관한 논리적 진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은 그러면 누가 이걸 꺼내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고 있느냐? 바로 윤핵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일제히, 즉 권성동 대표의 경우에는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승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내가 이준석 대표 말 같지 않으니까 그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은요, 말이 아니면 상대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후한무치다,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핵관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정면 충돌인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 원인 제공자가 전부 윤핵관으로 보고 있어요. 전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입장에 따라서 마지막 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윤핵관을 대포차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윤핵관이 찔리려고 한다, 칼로 찔리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제 이 고위 당정 회의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 정책과 관련된 본인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정책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읍소 이렇게 해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뭘 보도했냐? 이제 어제 이 1차 고위당정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대선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지만은 전 국민을 열광케 한 59조 숄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느냐? 참 궁금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거 내가 한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 명문으로, 그리고 설득 명문으로, 회유 명목으로 삼은 거예요. 대통령 플러스 알파 인물들에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 마지막까지 읍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뭔가 석영치 않은 이 성상납 전후의 그런 지금 여론의 의혹대로 뭔가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철근 실장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한마디로 나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을 한 적도 하나도 없다. 왜 이게 징계사유가 되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장모 씨가 1월 10일 날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 확인서 내용 모두 진실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이러한 알 수 있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 그 객관적 자료 중에 하나로요, 최근에 경기지방 변호사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방송한 통화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삭제된 내용 중에 일부는요, 김현기 변호사가 장모 씨에게서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라고 묻고 장모 씨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내용, 이런 것만 봐라.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 회유, 입막음용으로 각서를 쓴 것이 아니다 라는 나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투자가치 육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내가 호의적으로 써준 것이고 개인적 일에 불과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저는 2013년 일은 전혀 모르고,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장모 씨도 그 누구도 본인한테 이준석 대표가 13년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또 그 어떠한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도 없다. 그래서요, 강력하게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전면 부인, 그 다음에 김철근 전면 부인, 그리고 오늘 윤리위의 핵심은요,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지난 이미 연말에 윤리위에서는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증거 인멸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이것이 이제 핵심 대상인데, 그 핵심인 증거인멸 또 품위유지 위반 전면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똑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대통령실에 이제 이 관계자가 오늘 취재인에서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거, 이거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태핑에서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번 윤리의 오늘 이 심의 결정에도 똑같은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집권여당과 한 몸이고 집권여당과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다. 그리고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해서요, 이러한 갈등 신속한 이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입장 나왔죠, 이준석 입장 나왔죠, 그 다음에 김철근 입장 나왔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입장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진중권 교수가 전망하기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경고는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CBS 라디오에서 이 김종민하고 같이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요. 김종민 의원은 징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유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진중권 교수에게는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경고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징계, 즉 당원권 정리라든가 탈당 권고, 제명,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 두어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첫째는 이준석만큼 센 공격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격수가 없어. 그래서 민주당은 공격수가 대신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전 한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진다는 겁니다. 공격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국민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에 비해서 화력이 굉장히 안 된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은 6070 중심이고 민주당은 4050 중심인데,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있어갖고 2030을 대표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중권 교수의 얘기가요, 이제 최근에 바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감싸는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민영 같은 대변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로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공격수라는 것은 반칙도 쓸 줄 알아야 하는데 박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공격수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민영, 나는 국대다, 말하자면 테스트를 통해서 대변인으로 발탁된 사람인데요. 최근에 이 인사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 발언을 시비하고 나선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해관이구나, 이런 이제 비판이 이제 박민영 대변인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에 관해서요, 이 박민영 대변인은 나는 이해관이 절대 아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할 말 했고,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이 청년 보좌역 출신인데요. 이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앞에서도 이 쓴소리도 많이 했다. 이러한 이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탐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자리를 탐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통령한테도 잘 보이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잘 보이려고, 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해관이라고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권력과 자리를 탐했다면야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미움받는 이런 발언을 했겠느냐,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윤리위를 앞두고 모두가 윤심을 살피고 있는데 본인 발언에서 가장 난처한 사람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윤 대통령한테 대해서도 쓴소리를 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자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줘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9월한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금 내려오면 살고, 아니면 자신도 당도 망가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도대체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칼럼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래서 뭐 대선 때 이 본인 때문에 2030 지구 치즈를 많이 받아왔다 하는데, 이거 잘못된 인식이다. 왜냐하면 이대녀들은 다 우리보다는 민주당 이재명을 더 찍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남과 이대녀를 갈라치게 한 것이야말로 인권과 국민 통합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금 이 당내 분위기도 잘 알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다 알 것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요, 어느 대통령이라도 이준석처럼 입이 싸고 분별 없이 처신하는 당대표에게 장관 인선과 같은 극비 사항을 협의하겠느냐. 그러면서요, 윤리위가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당대표가 조직 원리상 자기 밑에 있던 윤리위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치욕이고 치명상이다. 그래서 당대표직의 사퇴가 최선의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러나라는 압도적 국민 여론이 들리지 않느냐. 윤핵관을 보지 말고 당원과 국민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이겨도 지는 게임이 되고 자신의 머리만 믿고 오기로 버틴다면 재기의 기회도 달아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과 똘똘한 관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도 생각하라. 그리고요, 자동차로 따진다면 이준석 차는
세차지만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할 상태다. 그동안 운전미숙으로 많이 망가졌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치인 인간관계와 신뢰 점수가 너무나 낮다. 이 부분을 봉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대성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패널로 갈고 닦은 거침없는 말솜씨, 그리고 컴퓨터 같은 두뇌 회전, 홍보한 상상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당과 국민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많이 부족해. 그의 비전, 이념, 그 다음에 신념 이런 것도 많이 보완해야 되고, 문제의 부속들을 다 갈아 끼운 다음에 어느 날 진짜 고급 신차로 나타난다면 누 이준석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설사 10년이 걸려도 그는 47세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 마지막 대목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 지금이 100세 시대인데 이준석 대표 나이가 되면 120세 시대 될 테고, 지금도 70대에도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도 40년이 남는데 이거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 욕심을 내서 잘못 다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호탐 대실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이 국정원의 이 박지원 이 고발 사건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감사원에서요, 이 문정권 코드 맞추기 감사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이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